원운동과 뉴턴 법칙의 적용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6.1 원추진자에 관한 문제. 이렇게 생겨서 왔다 갔다 하면 진자라고 부르고요.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이렇게 돌고 있으면 원추진자라고 부릅니다. 질량이 m인 작은 공이 L인 줄에 매달려 있어요. L, M. 반지름이 R인 원 위를 일정한 속력 V로 이런 데 돌고 있으면 이렇게 V가 있다는 거죠. 이때 각도를 이용해서 속력 V를 구하라. 요 세타를 이용해서요. 요 상황에서 운동방정식을 써보자. X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 운동방정식을 써보자. 그래서 요 운동방정식에 대해서 Y축은 아래 방향으로 mg, 위쪽으로 얼마? 장력에 여기가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 상분. 그래서 이런 등식이 하나 나왔고요. X축은 장력에 사인 세타 상분. 여기가 세타일 때요. 그 다음에 그 장력에 사인 세타가 뭘 하냐면 구심력을 만들어. 구심력. 그러면 t 코사인 세타, t 사인 세타 있으니까 1번식을 2번식으로 나눠서 탄젠트 세타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면 요 반지름 R이 L이랑 R의 관계에서 다시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L 사인 세타 들어가고 G 탄젠트 세타 들어간 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500kg의) 자동차 평탄하고 수평인 곡선도로에서 곡선도로를 돌고자 한다. 곡선도로에서 곡선도로를 돌아? 곡률 반지름이 35m이다. 중심까지 거리가 35m라는 뜻이에요. 정지 마찰 계수가 0.523이다. 안전하게 곡선도로를 돌 수 있는 최대 속력을 구하라. 최대 속력 90력 일 때 그걸 마찰력이 버텨줘라. 이런 뜻입니다. 시그마 F는 MA 쓴 거예요. A 대신에 R분의 V제곱을 쓴 거고요. 여기에 가해지는 게 지금 얘가 이쪽으로 튀어나가는 건 상관이 없고 이 지름 방향에서만 마찰력이 버텨주고 있는 그것 때문에 얘가 곡선도로를 안전하게 돌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럼 이제 수직항력을 계산해야 되는데 수직항력은 어떻게 쓸 거냐? 다음과 같이 쓰겠다. 그래서 Vmax는 이렇게 계산이 되었고요. 요 수식을 정리한 거예요. 질량이 m, 이 어린이 m, 어린이는 반지름이 10m, 연지기를 일정한 3m/s, 연직원 맨 위, 여기서 어린이한테 작용하는 힘 무엇이냐? 오, 알았어. 맨 아래, 아니 맨 아래는 여기네. 여기서 이렇게 해봅시다. 수직항력 작용하고 있고요. 의자가 얘 중력 아래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게 구심력이 되는 거예요. 수직항력 작용하고 있고 반대 방향으로 중력 작용한 게 구심력이 된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기에 가면 어떻게 되겠냐? 여기는 중력 빼기 수직항력 한 게 구심력이 된다 라고 쓰겠죠. 그게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나머지는 값을 계산하면 되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공에 주목해보자. 왜 이렇게 밑줄이 많이 거 있냐면요, 제가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녹화를 하다가 망해서 그래요. 질량의 M인 작은 구간 M, 줄길이 R, 점, 중심으로 현재 평면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구의 속력이 V, 연직 방향과 세타. 요 지점을 얘기하는 거네요. 접선 가속도와 줄의 장력을 구하라. 접선 가속도와 줄의 장력을 구하기 위해서 뭘 하겠다? 접선 가속도 성분에 대한 방정식과 중심 그 지름 방향에 대한 방정식을 써보겠다. 요 방향 접선, 그러면 요 mg에 대해서 요 세타일 때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세타니까 사인 세타. 그래서 mg 사인 세타가 접선 방향의 힘을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요 축 성분 중심, 그러면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장력 땡기고, 그 다음에 바깥쪽 방향으로 mg 코사인 세타 있는데 둘이 합하면 구심력이 된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장력이 나왔어. 장력 나왔고 접선 가속 나왔어. 이렇게 쓰는 거군요, 그냥. 그래서 T탑도 해보고 T바텀도 해봤다. 안 시켰는데 해봤다? 왜지? 스토리라인에서 설명한 실험. 정신없는 티파티 놀이. 이렇게 생긴 놀이기구를 타고 있는 거예요. 얘가 빙글빙글 돌면서 또 돌아요. 이렇게. 그럼 얘가 이제 어지러울 텐데 거기서 스마트폰을 하나를 줄에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달고 있으면 얘도 바깥으로 막 튕겨져 나갈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도는 동안. 약간 이런, 원래 스마트폰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줄에 매달면 이렇게 축 늘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빙글빙글 돌면 이렇게 바깥으로 튕겨 나갈 것처럼 이제 하게 되죠. 그럼 막 이렇게 튕겨 나갈 수도 있잖아요, 엄청 빨리 돌리면. 요 각도가 이제 어떻게 결정되냐, 이런 문제인 거죠.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 윗부분을 잡고 있고 세타를 이루고 있다. 비관성 기준틀, 관성 기준틀, 비관성 기준틀은 뭐야? 구심 가속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얘가 지금 관성 기준틀, 비관성 기준틀 이에요. 앞에서 얘기 좀 볼까요? 설명이 막 잘 돼 있는 느낌이 아닌데. 관측자, 여러분의 친구가 봤을 때 여러분의 친구는 어디에 있나요? 놀이기구를 타고 있는 게 땅에 서 있어. 땅에 서 있는 애가, 땅에서 봤을 때, 놀이기구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군요. 이게 뭔 차이지?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는데 세타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장력이 작용을 하고 있고, mg 작용하고 있고, mg 코사인 세타 작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t 코사인 세타, t 사인 세타 이렇게 분해를 해도 되고요. 그러면 밖에서 봤을 때는 요 t 사인 세타 성분이 얘가 이렇게 돌고 있는 구심력을 만들고 있으니까 t 사인 세타가 구심력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돌고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때. 그리고 t 코사인 세타가 mg랑 해서 0으로 나타난다. 위아래로 나 움직이고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을 때. 근데 비관성 놀이기구 안에서 보면 놀이기구 안에서 보면은 이가 그 원운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죠. 이게 놀이기구 안에서 봐도 사실 바깥이 돌고 있기 때문에 원동을 하는지 알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구예요, 지구. 지구 안에 있는 우리는 자전을 하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돌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 얘기를 쓴 거예요. 분명히 t 사인 세타를 받고 있는데 결과가 정지해 있어. 그러려면 얘가 필요해. 위아래로 안 움직인 건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요거랑 비교를 해보면 등식이 똑같이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MAC 요 구심력이 관성력하고 같다. 요렇게 이제 써놓은 거죠. 그 정도의 힘이 있었어야 된다. 저항력을 받는 운동에 대해서 풀어봅시다. 미분방 정식을 풀어야 되는 어려운 문제지만 그냥 풀어보겠습니다. 물체의 속력에 비례한 저항력으로 가진 기름으로 채운 커다란 용기 질량이 2g인 작은 공을 놓았다. 종단 속력이 5cm/s이다. 시간 상수와 90% 도달하는 시간을 구하여라. 얘가 뭐야? 일단 얘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부터 써보겠습니다. 저항력을 지금 어떻게 쓰고 싶은 거냐면 BV라고 쓰고 싶은 거예요. 얘를 mg라고 쓰고 싶은 거고 mg 빼기 bv를 하면 ma가 나와야 돼요. 근데 종단 속력이라는 얘기는 a가 0이라는 얘기예요. 속력이 이렇게 자유낙하하면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고 저항력을 받아서 이렇게 일정해지는 순간이 오게 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라서 이 시점에 걸 계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종단 속력은 VT라고 씁니다. 터미널에 도착한 속력, 종단. 그러면 VT가 B분의 mg, VT가 B분의 mg 맞지? 그래서 B는 VT분의 mg 이렇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항력은 무조건 BV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BV 제곱일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진 걸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일반 물리학에서는 BV 정도만 다루고 싶은 거예요. 이 정도만. 모형 1이라고 했잖아요. 이 모델이 아닐 수도 있다. 비례하는 경우. 그렇게 해서 자 B가 이렇게 될 때 B를 이렇게 이제 구했어요. 그러면 요 타우라고 하는 건 시간인데 무슨 시간이야 이게? VT에 도달하는 시간인 거잖아요. VT에 도달하는 시간이다. 저 시간을 어떻게 알지? 이 시간이 왜 이렇게 되지? B분의 M이 공식이지. 외워야지. 이렇게 생긴 미분 방정식을 풀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풀려고 얘가 이렇게 생겨지면 V에 대한 걸 쓰기가 쉬워져서 dV
g-n분의 b v dt 시간에 대한 적분 이런 거 이제 하고 싶은 거죠. v가 여기가 있는데 안 되겠는데 다시 얘를 v로 나눠 v만 들어가게. n분의 b로 묶어. 그러면 b분의 mg 오고 v 이렇게 오잖아요. dv dt. 그런데 b분의 mg 마이너스 v를 만약에 x로 치환해. 그러면 dv가 dx가 돼.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dx dt가 n분의 b x 이렇게 돼. 오.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그 다음에 적분시켜.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결과가 이거예요. 이런 건 이제 미분 방정식 풀 때 이제 배웁니다. 저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 요게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속도가 종국에 가서 요 지수함수가 시간이 무한대게 달하면 얘가 0이 돼서 요거에 귀결된다. 요런 논리예요. 그런데 만약에 마이너스 btm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마이너스 t 타우 이렇게 써보면 뭐가 좋냐면 2라는 게 이제 상수잖아요. 2의 마이너스 1승 같은 걸 그냥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타우가 t일 때. 그러니까 t가 b분의 m이면 요렇게 되는 숫자를 계산할 수 있다. 63.2%에 도달하는. 얘를 상수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 숫자를 계산하고 싶어서 타우라는 걸 이제 쓰는 거예요. b분의 m을 쓰고 싶은데 b를 이렇게 구했으니까 시간 상수가 타우. 요거 계산하려고 이거 이제 밑밥 깐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계산하고 싶은 건 요거여서 요렇게 계산했다. 미터퍼로 통일해야 되는데 어차피 센티미터가 없어질 거라서 센티미터로 통분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시간이면 63.2% 종단 속도의 63.2%에 도달하게 된다. 낙하산을 펴야 된다. 뭐 이런 시간 같은 거 이제 이런 걸로 계산하는 거죠. 이번에는 90%에 도달하도록 해보자. 90%면 0.9예요. 종단 속도의 90%에 도달하는 시간은 언제냐? 요게 지금 아까 미분 방정식에서 나온 식이고요. 요게 90%가 돼야 되니까 얘가 0.1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자연 로그 붙인 숫자가 돼서 요 값을 자연 로그 계산기 때리면 마이너스 2.30이 나와서 얘가 2.30 타우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타우가 이미 시간 상수가 구해졌단 말이에요. 그 값을 써서 이 정도 시간이면 90%에 도달한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역대 최고 어려웠던 문제 같네. 왜냐하면 미분 방정식이 중고등학교 때 안 배운 거여서, 얘가 지금 대학교 와서 처음 배운 거여서 이 과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외우자. 요걸 모델로 했을 때 요런 관계가 있다. V가 이렇게 변한다. 그래서 그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 그런데 그때 요 이제 중요하다. 야구공에 적용하는 저항력을 풀어보자. 지금 공기 저항력을 모형이 속력의 제곱에 비례할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푸냐? 어려운 거 풀지 말고 그냥 종단 속력만 풀자. 힘을 더해봤더니 이렇게 될 건데, 근데 어차피 종단 속력에 도달하면 얘가 0이니까 종단 속력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0.145kg의 야구공을 40.2m/s의 속력으로 던졌다. 그러면 종단 속력은 이렇게 될 거니까 요걸 가지고 이렇게 해보자. 저항력을 구해보자. 이건 뭐 공식이니까 이렇게 썼다고 치고, 저항력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렇게 써질 때 여기에서 공기 밀도, 그 다음에 야구공의 단면적, 야구공의 속력,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D는 어떻게 구할 거냐? D는 이렇게 구하겠다. 그럼 되나? 얘를 다 간추리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밀도 AA. 그렇구나. 그래서 M 들어갔고 G 들어갔고 40.2m/s 들어갔는데, 종단 속력이 얼마냐라는 걸 구해야 되는군요. 종단 속력이 얼마야? 43m/s? 라는 걸 어떻게 알아? 몰라, 안 나와 있잖아. 문제가 사기였네. 이게 안 나와 있어서 당연히 모르는데 풀렸다. D를 구하려고 종단 속도를 썼는데 종단 속도를 구하려고 D를 쓰다니 굉장히 이상한 일인데요. 아무튼 이 조건이 안 나와 있어서 이 문제는 못 푸는 문제인데, 이 조건이 나왔다면 아무튼 이렇게 풀린다. 그럼 공기라는 저항력의 특성상 사람이 던질 수 있는 속도는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닐 것 같은데. 아무튼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